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물처럼 키워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일을, 그것도 컴퓨터로 해낸 한 예술가의 정말 놀라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예술이 길러진다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묘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형태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나하나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스스로 자라난 일종의 디지털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예술가 윌리엄 라탐입니다. 이분이 재밌는 게 자신을 조각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디지털 정원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찰흙 빚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씨앗을 딱 심어놓고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정원사라는 건 알고리즘으로 된 씨앗을 심고 그게 어떻게 진화하는지 옆에서 살짝살짝 길을 터주는 거죠. 그러면 복잡한 형태가 직접 디자인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막 자라나는 그런 예술가를 말하는 겁니다. 라탐한테의 예술은 직접 조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규칙, 그 환경 자체를 설계하는 일이었던 거죠. 와, 근데 이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80년대로요. 이때는 지금처럼 막 성능 좋은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라탐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종이 위에서 처음 싹을 틔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전부 손으로 그린 겁니다. 폼신스라고 불렸던 이 초기 드로잉들을 보면 라탐은 이미 이때부터 생명체가 자라고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따라하려고 자신만의 규칙,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부 손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쁜 패턴에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종이 위에 그려진 일종의 유전 암호였던 셈이에요. 언젠가 제대로 된 기술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될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라탐이 바로 IBM 연구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의 비전이 당대 최고의 기술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마주한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컴퓨터한테 어떻게 창의성을 가르치지? 어떻게 하면 이 기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형태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들의 과제였죠. 그들의 대답은 바로 뮤테이터라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과정은 이래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수학 규칙, 이걸 디지털 씨앗이라고 부를게요. 이걸 심어요. 그럼 소프트웨어가 이 규칙을 막 돌연변이시켜서 엄청나게 많은 변종, 그러니까 자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예술가가 뭘 하느냐? 마치 최고의 강아지나 말을 고르는 사육사처럼 그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마음에 드는 형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선택된 녀석들이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하게 진화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저 단순한 손그림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오른쪽에 이건 뭐 거의 실제 조각품 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3D 형태로 폭발적으로 진화한 거죠. 정말 엄청난 도약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근데 뮤테이터가 만든 이 형태들이 꼭 외계 생명체 같으면서도 어딘가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몇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연 선택을 흉내낸 진화 알고리즘, 그리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무한한 복잡성을 만드는 프랙탈 기하랍, 또 진짜 같은 유기적인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펄린 노이즈 같은 기술들이 다 합쳐진 결과물이죠. 이걸 통해서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조각품의 사진, 이른바 유령 조각이라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예술은 연구소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문화의 가장 뜨거운 현장,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됩니다. 원래 예술이라고 하면 뭐 이런 조용한 갤러리에서 감상하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런데 라탐의 이 디지털 생명체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들한테 딱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1990년대
영국의 그 폭발적이었던 레이브 문화 그 한가운데였습니다. 그의 이 환각적이면서 유기적인 이미지가 당시 젊은이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나중에 비디오 게임 그래픽이 발전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다시 현대로 가져와 볼까요? 수십 년이 흘러서 라탐은 자신의 작업을 오늘날의 기술, 바로 가상현실, VR과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부활시켰죠.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예전처럼 그냥 화면으로 작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VR 헤드셋을 쓰고 그 작품의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관객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죠. 이 디지털 생명체들이 진화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하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라탐이 처음에 가졌던 그 비전이 드디어 완성되는 겁니다. 관객이 예술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진짜 살아있는 예술. VR 기술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윌리엄 라탐의 작업이 디지털 아트 역사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줬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아트의 역사를 보면요. 1980년대에는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2D 그래픽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바로 이 라탐의 뮤테이터가 등장하면서 3D 렌더링과 진화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AI 생성 예술이나 VR 같은 몰입형 경험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여러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 있잖아요. 사실 그 갱행적인 DNA,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라탐의 뮤테이터가 있는 겁니다. 진화하는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그가 수십 년 전에 이미 현실로 만들었던 거니까요. 예술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기술은 새로운 언어다.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그냥 그림 그리는 붓 같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위한 하나의 언어라는 겁니다. 윌리엄 라탐이 심었던 그 알고리즘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예술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